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4월 10일 총선에서 175석을 차지했죠. 제1당이 됐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1당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장도 당연히 민주당에서 차지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언론 매체들을 보면 추미애 당선자 거의 1순위로 거론이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6선이 된 사람이 추미애, 조정식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은 보통 그 다수당, 그 다음에 최다선 그런 것들이 관례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년씩 맡게 돼 있습니다. 4년 임기 중에 2년 전반부, 그러니까 이번에 맡게 되면 이번 한 6월이나 이때쯤부터 시작을 해서 2026년 6월 그때까지 하고요. 그때부터 이제 또 민주당 누군가가 이어받아서 2028년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두 사람, 6선이 두 사람이니까 그 중에 연장자인 추미애 당선자가 먼저 2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식 6선이 또 그 다음에 2년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 이런 게 일반적인 관측인데. 자, 그런데 제가 취재를 좀 해봤는데, 이게 아직은 이렇게 후보군이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언론에서 최다선이니까 6선 두 사람 아마 나눠서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 취재를 해보면 기류는 좀 다릅니다. 이게 5월 30일부터 그 임기가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상임위원회는 어떻게 나누고 이런, 의장이야 당연히 다수당이 차지하는 거지만 이제 부의장 한 석씩 나누고, 그러면 이제 그 부의장 경선을 또 각 당에서 하고, 의장 경선을 또 민주당에서는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고 이제 상임위원장 협상을 하고, 이걸 원구성 협상이라고 하는데, 원구성 협상이 제때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시간 끌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의장을 누구를 시키지? 이런 거는 아직 거론되는 적은 없는데, 이제 기자들이 자꾸 질문을 하니까 추미애 당선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의 혁신적 과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역할을 기대한다면 주저하지는 않겠다. 하겠다는 거죠.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또 기자들이 의장으로서 중립적 위치를 지킬 수 있겠느냐. 기자들이 추미애 당선인에 대해서 다 의문시하는 내용입니다. 기자들만 의문시합니까? 민주당의 당내 기류도 아마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되면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이라는 상징성, 의미 이런 건 있겠지만 틀림없이 중립성하고는 거리가 멀 거야. 그거는 당내에서도 다 물어본 건 아니지만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추미애 당선인으로서는 부담일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듯 국회의장도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립 안 지키겠다는 거죠. 국회의장은요, 국회의장에 선출되면 당적을 이탈합니다. 당적 이탈한다고 해서 그 원래 소속 정당, 그 소속 정당의 이익을 도외시한다, 그런 사람 없죠. 그러나 적어도 당적 이탈의 정신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도 대통령 다음으로 국가의전서열 2위인데 품격 있게 놀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선출 과정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추미애 당선인이 과연 법무부 장관 시절이나 아니면 그 이후의 언행에 국회의장, 국가의전서열 2위에 걸맞는 품격을 유지한 적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놓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 또 크게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나중에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민주당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다선 의원이 후보한다고 그랬죠. 6선은 2명입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 그리고 이제 대개 민주당에서 먼저 경선을 해서 한 사람을 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야당과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를 해서 대개 그걸 본회의에서 그냥 통과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누구 한 명을 정한다면 그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다수의 동의를 얻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추미애일 경우 국민의힘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왜? 그걸 벌써부터 걱정하는 민주당의 의원들도 꽤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추윤 갈등의 와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1등 공신이 바로 추미애다. 그건 뭐 사석에서 물어보면 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다 인정합니다. 추미애 당선자 본인만 인정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미애 당선자를 국회의장으로 선출을 한다. 그럴 경우에 본회의에 가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마 대부분 반대표를 던질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은 글쎄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국회의장 후보로 누굴 뽑을 것이냐 할 때부터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변수가 되겠죠. 그렇다고 조정식 의원을 선출하자니 조정식 의원은 올해 61세입니다. 61세. 국회의장이라는 무게감, 뭐 하긴 뭐 대통령도 뭐 비슷한 나이니까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는 암암리에 거론되는 인물들이 박지원 당선자, 해남 완도진도, 그 다음에 정성호 의원, 동두천 양주, 연천갑, 그 다음에 뭐 우원식, 안규백 이런 사람들은 5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 중에서 특히 정성호 의원의 경우에는 친명계의 좌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휘하는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는데 친명계 좌장이 국회의장을 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 175명 당선시켰는데 그 중에 67 내지 8%가 친명이라고 하거든요. 친명계 도움을 받으면 그대로 뭐든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명계 좌장이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꽤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갖게 될 겁니다. 아니 6선이 있는데 5선이 국회의장 해도 돼? 됩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06년에 이때가 17대 총선 끝나고 난 뒤죠. 4선을 했던 임채정 의원이 5선을 했던 김덕기 의원을 꺾고 국회의장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략 한 4선, 5선 정도 되면 뭐 국회의장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선 이상이 아까 그래서 제가 쭉 불러드린 그 명단이 5선입니다. 박지원, 정성호, 우원식, 안규백 뭐 이런 사람들이 5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누가 나와서 나 국회의장 할 거야. 6선인 조정식, 추미애 뭐 다 같이 해서 한번 경선해보자고 하면은 이제 민주당의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선출을 하는 거죠. 그때 누구 표가 많을 것이냐. 다선은 이제 5선이냐 6선이냐는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과연 추미애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당내에 제가 이렇게 좀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되면 추미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민주당의 몇몇 알아본 저의 결론은 추미애 당선자는 국회의장이 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제가 아직 시간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죠 뭐. 정말 추미애 당선자가 여성 최초의 국회의장이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보죠. 근데 저는 그보다는 오히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가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니냐. 물론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의 의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명계가 지금 국회의 압도적 다수인데 이재명 대표가 뭐 공개적으로 누굴 지지하지 않겠죠. 자기 소속 의원들인데. 그러나 밀명을 내릴 수는 있죠. 누구를 좀 지지해달라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사발통문을 돌려서 아마 그쪽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있고, 현재 분위기로 보면 추미애 국회의장 분위기는 아닌 듯하다.
하는 게 제 취재 결과입니다. 이거는 뭐 함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